자기 이윤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월권행위 같고. 쓸 수 있는 란에 만들면은 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고쳐질 수 있다고. 일일이 다 대답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변명같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부가 인터넷 포털 기사에 직접 해명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과도한 반론권 보장이 아니냐,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반론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꼭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반응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뭐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무엇이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인터넷 포털에 기사가 걸리게 되면은요, 그 기사 밑에 독자들의 댓글이 이제 또 따라서 달리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나 정부가 공식 계정을 만들면 저 댓글란을 통해서 기사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을 직접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예. 자, 다음 카카오에서는 조만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네이버에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현재 정부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상의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언제라도 출입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브리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댓글을 통한 반론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 제가 이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예.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 그게 오래 걸리기가 다반사고 예, 또 아예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댓글을 통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대한항공 뉴욕 회항 사건이 터졌던 작년 12월에 저희 팩트체크가 국토부 소속 조사관 16명 중에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예. 다음날 국토부 장관은 조사관이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해서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100% 확신한다.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마 그 당시에 공식 댓글 서비스가 있었다면 정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그럴 수가 수 있는 있죠.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래도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누군가가 이제 저 기사를 가지고 예. 이제 또 실어 나르게 될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SS나 블로그, 카페 통해 가지고 실어 나르게 될 텐데.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식 댓글 달았던 거 이게 다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이후에 밝혀졌지만 이 조사관 중 한 명이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몰래 전달한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공식 댓글 내용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남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요. 잘 보이는 댓글일수록 영향력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베스트 댓글, 소위 뭐 사이트마다 좀 다르지만 베스트 댓글이 가장 상단에 뜨게 되는데요. 예.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상단에 뜬 댓글은 사용자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게 되고 또 일반 댓글보다 그래서 더 큰 동조 효과를 낸다. 그래서 또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정부가 만약에 공식 댓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반론권을 주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아까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한항공 그 경우에 예. 분명히 정부가 그러면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 반대 의견이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 그럼 그에 대한 보도가 또 따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 또 뭐 공식 댓글이 또 달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군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공식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예. 답변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주 이용해온 뉴스 미디어들을 종이신문이든 디지털이든 방송이든 이렇게 해서 보는 형태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털이 뉴스 기능을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선진국에서는 없는 사례죠. 예. 예.
대부분 이제 검색 엔진을 쓰지만 뭐 포털이란 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굳이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는 없을까 비교 대상을 찾아보자면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스 소비량이 우리만큼 높지가 않고 또 정부의 우리와 같은 댓글 반론 시스템도 없습니다. 예. 중국의 경우에는요,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공산당이 전국에서 모집한 한 1,000만 명 정도의 댓글 작성 요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예. 그래 보도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난 1월에 환구시보가 다들 좋은 네티즌이 되자 인터넷 여론장 전환에 해다 해서 이런 내용의 사설을 냈더니 공교롭게도 칭찬하는 내용의 이런 댓글들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서 다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런 일본이나 중국 사례가 우리와 정확히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고요. 예. 아무튼 정부가 포털에 공식 댓글을 다는 사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예. 근데 이런 조치가 나온 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커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통 시민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느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뉴스, 케이블, 라디오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포털이 58%, 그리고 모바일 포털이 29%로 다른 매체를 압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예. 실제로 포털사는 더 일종의 그 정보 유통자거든요. 그 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이제 신문사하고 방송사 이런 데잖아요. 반론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은 유통자가 왜 기사를 작성하지도 않고 그 반론에 대해서 반론권을 부여해야 되는지 일단 그거 자체가 전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면 그 얘기네요.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왜 포털에 나서서 그 기사도 나르고 거기에 반론도 자기들이 하느냐. 예. 이런 문제 지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또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예.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공식 댓글, 기업의 공식 댓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꽤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신뢰를 얻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정부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도입하기 전에 이게 언론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잘 신경을 쓰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나저나 일반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김필기 기자도 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에 바로 댓글 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